자, 계속해서 패널 두 분 모시고 국내 정치권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에 입첩되던 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이 지금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탄핵의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여당은 논점 이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의 부적절한 전화통화, 박근혜 정권 탄핵 때 태블릿 PC처럼 윤석열 정권 탄핵의 스모킹 건이자 트리거가 될 것인지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즉각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첩 지시하는 것이 부당한 지시였거나 수사의 결과를 바꾸는 지시였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왜 이종섭 장관과 대통령이 통화했냐를 문제 제기한다면 이거는 중요한 논점을 벗어난 거죠. 자, 들으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태블릿 PC와 비교를 하면서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통화 사실 탄핵에 연결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이 참 집요할 정도로 이게 정쟁적이고, 네. 그리고 탄핵 지향적이고, 그리고 민생 배척적이다 정치가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계속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결국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고요. 민주당이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했던 것은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다였어요. 네네. 근데 지금 공수처가 결과론적으로는 대통령의 통화 기록까지 지금 수사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면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부결 결정이 나왔다면 조금이라도 침착하게 이 수사를 바라보아야지 진상규명을 정말로 원하는 모습이 비춰질 것이다. 예. 근데 뭔가 하나 터질 때마다 이렇게 여론몰이를 한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본인들 스스로가 정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떠한 사건에서도 통화 기록 자체가 범죄 혐의를 특정할 수도 없거냐, 네네. 범죄를 추론할 수 있는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 예. 더군다나 대통령과 장관 같은 경우는 업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통화를 해야 되는 사이이고요. 그리고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당시에 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를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관계된 전화통화였을 수도 충분히 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슬픈 사건이 났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어떤 포인트에서 과연 화를 냈겠습니까? 왜 관리 감독을 잘 하지 못해서 이런 아까운 생명이 죽게 만들었냐는 부분에서 화를 내지, 왜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화를 내겠습니까? 아하. 여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가족인 장모까지도 실형을 받는데도 수사를 적극 협조했던 사람이에요. 예. 누구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실익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건지 민주당 주장이 정말로 조금만 생각하면 정말로 이게 주장의 논리가 없다. 네, 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여당에서는 이제 통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그 이야기입니다. 논점 이탈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적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실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장관이 통화하는 자체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통화하는 방식,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용폰이 아니라 예. 개인의 전화기로 전화를 걸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통화의 시점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조사 결과에 대해서 회수가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브리핑이 어떻게 취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례적이지 않다는 점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수사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될 게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해병대 수사단에서 8명을 혐의 내용이라든가 그 혐의자를 적시를 해서 예. 지금 경찰청에 넘겼는데 네네. 그게 다시 2명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수사 결과가 바뀌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아셔야 될 게, 지금 이번에 나온 세 차례의 통화 기록은 그 박정훈 대령이 재판부를 통해서 통신 기록을 조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이지 공수처에서 밝힌 게 아닙니다. 이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보수 일간지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직권남용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은 사실 법적으로도 따져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로를 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왜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김기한 사령관은 경로설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는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지만 경로설이 있었다는 것이 통화 녹취 내용에 정황에
상황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물론 대통령께서 직접 경로하신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수사로 이어져야 되고 결국 대통령실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보다는 특검이 조금 더 좋지 않겠나라는 주장인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양쪽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저희가 시즈를 하나 준비해서 뭐가 쟁점인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시즈를 한번 올려봐 주시죠. 자, 지금 보면요. 해병대원 사망사고 조사 외압 의혹의 쟁점은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직권남용부터 BIP에 이제 대통령이 경로했던 부분, 요거와 또 혐의에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이게 문제가 있는지 특정할 수 있는지, 이첩 교류를 지시한 게 이 부당한 외압인지 아닌지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지금 이게 쟁점이잖아요. 요 중에서 아까 방금 언급해준 이 직권남용 부분, 이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요. 법이 정한 것을 누가 위반을 했는지를 보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사실은 여기에서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들의 관할은 군사법원에 있습니다. 네네. 이렇다라고 하는 건 군 경찰, 군 검찰이 수사권, 조사권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전에 여군 성희롱 사건과 자살 사건으로 인해서요. 군사법이 바뀝니다. 이게 군사법원법이. 그래서 사망 사건이나 성희롱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민간으로 즉시 이관을 하게끔 돼 있어요. 당시에 여기 법사위 간사였던 박주민, 지금 당시 그 법사위 간사가 이 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에서 사망 사건 등이 발생하면 군대는 이거 만지작거리지도 말고 바로 이관시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만지작거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보수 패널들이 말하기 껄끄럽다 보니까 이 부분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지금 실제로 당시에 여기 군사법원에서 꼼지락거리거나 만지작거리지 않고 바로 이관해야 될 문제들을 수사하고 조사해서 지금 범죄명까지 특정지어서 보낸 건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을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막혀 있는데, 금지되어 있는데, 바로 이관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바로 이관하지 않고 즉시 이관하지 않고 왜 범죄 혐의까지 기술했는지 이 부분부터 파고 들어가야지 제 생각에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짚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대통령이 경로한 사실이 어디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통화 기록을 통해서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전달하는 가정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떤 조직에서든 간에요. 내가 아랫사람에게 무언가를 지시를 할 때 윗분께서 화내셔. 윗분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만으로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진실 여부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수사나 조사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말로 이 수사에 개입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을 범죄 혐의자 마냥 몰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히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 민주당이 지금 명확하게 지금 최상병 특검을 이렇게까지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전초전으로 봐야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모든 상황들을 정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피해들이 고스란히 민생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어요. 사망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이런 무슨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VIP 경로 이런 모든 쟁점들이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우리 김인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꼼지락거리지 말고 바로 경찰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꼼지락거린다는 것의 표현의 보기에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최초의 그 기초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넘겨야 되는 그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꼼지락거리지 않고 8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을 해서 넘기려고 하는데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거기에 동의해서 넘겼는데 대통령께서 국가안보회의에 해서 뭐 경로를 하셨다. 그리고 그 회의 이후에 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이러한 것들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8명에서 예를 들어 2명으로 축소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경찰에 8명으로 넘겨버리니까 이것을 대통령에게 전화를 장관이 전화를 받고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것을 경찰로부터 다시 회수를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꼼지락거린다는 것은 야당이 보기에는 이런 행위 자체가 꼼지락거리는 것이고 이런 꼼지락거리는 행위가 일어난 것은 대통령실의 연락 이런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여러 차례 이 수상적인 통화에 근거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이게 지금 문제가
왜 굳이 특검에서 하느냐. 지금 이런 문제를 갖다가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결과가 나온 걸 보고 미진하면 특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문제 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네네. 수사가 미진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다른 또 하나의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수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외압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으면 이것은 독립성을 확보한 특검이 해야 된다는 거 주장을 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어떤 외압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이 사건의 핵심 피해자입니다. 근데 이분을 출국 금지를 해제를 해서 예.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서 보냈잖아요. 이때도 공수처에서는 분명히 출국 금지 해제를 반대했습니다. 예. 그런데 갖고 또 예. 4시간의 수사를 했는데 이 수사의 기본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건데 아래 수사도 안 된 상태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4시간 졸속 수사했던 것이 이런 것이 공수처의 알겠습니다.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예, 하는 것입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 네, 군사법원법이 변경된 것은요. 이런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 어떠한 선입견을 주지 못하기 위해서 군대에서의 이 사건 개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으로 바로 넘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단장이 했던 행위들은 뭐냐면요. 이 사건에 지금 제명까지 적시함으로 인해서 사건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금 심어주고 넘기려고 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법이 정한 취지 자체를 지금 어기고 이첩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민간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고정관념도 없이 수사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네. 이미 제명이 적시되고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2대 국회에서도 지금 험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두 분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으니까요. 이런 가운데 이제 여야 모두 이렇다 보니까 이제 특검 심사를 담당하는 이 법사위원장 사수 이 사월을 건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청래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 2파전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인데 당내에서는 누가 더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번에는 또 강성 지지층의 요청으로 정청래 의원이 됩니까? 네. 근데 뭐 정청래 의원보다는 아무래도 박주민 의원이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그렇습니까? 아니, 예.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네. 정청래 의원께서 이미 과방위원장을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또 지금 이 법사위라는 거는요. 타상위법,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것을 심사도 하기도 하지만 이 법사위 고유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민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들을 다뤄야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위 특성상 이 법률가라는 전문성이 또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재선에서 이제 3선이 돼서 상임위원장을 할 시기이고 예. 또 이분이 법사위를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조금 박주민 의원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예. 또 일각에서는 또 강성 또 이렇게 주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해야 된다라는 또 주장도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당에서는 법사위원장 가져가면 정말 힘들 것 같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안에서는 이 상황을. 지금 법사위원장 당연히 지금 여당에게 양보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야당에서 누가 가져가겠다고 싸우는 모습 자체가 이게 한편에 지금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예. 네. 그럼 지금 이게 최소한 정말로 민주당이 국회를 민주적이고 그리고 타협적으로 해서 민생을 위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법사위는 당연히 여당에게 이거는 협상의 여지도 없이 여당에게 줘야 되는 자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요. 최상병 특별 지금 특검 당시를 예. 밀어붙이면서 여당 의원들을 막 설득하러 다녔어요. 이거 다분히 개인적인 정책이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법사위원장 찬차를 위해서. 예.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 본인 말대로 9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면 그래도 좀 지지를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설득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표뿐이 이탈을 안 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이탈표가 더 많을 수 있다. 예. 네, 하는 부분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박주민 의원 상당히 지금 좀 이런 가능성은 잃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에서 지금 남의 자리 가지고 싸우지 마라. 이거는 명확하게 국민의힘 여당의 몫으로 주어야 민생을 위하는 법안들 그리고 협상과 협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7일까지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끝까지 고집한다면 이거 굉장히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이 지금 원구성 자체가요.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주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원구성 협상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시작에 물꼬를 딱 닫아놓고 지금 7일까지 마무리하라라고 민주당이 지금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협상하지 말자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